오늘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얘기일까요? 좀 새로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 건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이건 제 이력서입니다. 자,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죠? 괜히 목이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신다. 물을 마신다. 왜 물을 자주 마실까요? 네, 그 다음에 체력이 저하된다. 갑자기 힘이 없어진다. 또 다리가 저리다. 보통과 다름없이 먹고 있는데 체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몸이 나른하고 잘 피곤해한다. 그 다음에 눈이 희미해진다. 식후에 졸린다. 그리고 몸 전체에 힘이 빠지고 드러눕고 싶다.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게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자주 손이 떨린다.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식후 1시간 후 또는 2시간 후 이 두 번 다 혈당을 필히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후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혈당을 한번 체크해 봐라. 이때 혈당이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아서 문제죠. 이게 식후 1시간 후, 식후 2시간 후에 혈당을 잰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꼭 재봐야 되는 상황,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은 굉장히 낮고요. 공복 혈당은 상당히 좋은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식후 혈당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 이건 뭐 재보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의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시거든 식후에 꼭 혈당을 한번 이렇게 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 갑자기 위로 튀어 올라가는 것, 이걸 보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파이크. 스파이크. 여러분 뭐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스파이크. 그런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췌장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자, 당뇨병의 위험, 치매, 암의 원인이 되는 혈당 스파이크로부터 나를 지켜라. 야, 무서운 이야기죠. 혈당 스파이크. 오늘 키워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이제 알아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췌장인데요, 췌장. 이 췌장에는 랑게르한스섬이라고 있는 곳이, 섬이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여기에 베타 세포와 알파 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하고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를 시켜서 혈당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췌장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갑자기 많은 양을 분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췌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냐라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축구화에 보면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송곳같이 튀어나와 있는 이것을 보고 스파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자동차 타이어에도 이런 식으로 스파이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 올라오는 거, 이걸 보고 스파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에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가 여러 개가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죠. 요걸 보고 스파이크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참 묘하죠. 그런데요, 심지어는 당에 있어서도 혈당 농도가 이렇게 아침을 먹은 후에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점심을 먹은 후에도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저녁을 먹은 후에도 뚝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 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 상한선의 혈당치와 하한선의 혈당치의 이 차이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심하죠. 혈압이 있어서도 이 차이가 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혈당도 역시 심하면 안 되더라. 이걸 보고 혈당 스파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 가면서 이 우리 혈중의 혈당 농도를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초록색 선, 이런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형태로 변해간다 라는 건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쭉 올라갔다 내려가고 라고 하는데, 요 부분 색깔이 칠해져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위험한 부분이죠. 고농도로 혈당이 올라가 있는 부분과 시간, 고농도로 혈당이 올라가 있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혈액 중에 당 농도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높아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시간대에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식사 후에 한두 시간 후에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느냐, 이건데요, 이거는 결국 당분을 섭취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탄수화물은 보통 우리 체내에서 2시간 이내에 전부 포도당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3대 영양소가 혈당으로 변하는 속도와 그 비율,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 놓은 건데요. 자, 보시면 탄수화물은 보통 거의 1.5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전부 100% 포도당으로 바뀌어 버린다, 혈당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그리고 2시간째 혈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보시면은 한 2시간 정도 이후부터 당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다. 3시간,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당으로 전환되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지질의 경우에는 뭐 10% 정도, 12시간 동안 10% 정도밖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당이라고 하는 놈이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런데 당을 직접 우리는 에너지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먹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 한두 시간 후에 에너지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에너지로 보면은 뭐 휘발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이 그 경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질은 나무 장작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쉽게 당으로 전환되어지는 게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꼭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침 혈당은 굉장히 낮은데요. 1시간 후나 2시간 후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왜 나쁘냐라는 건데요. 나쁜 이유가 뭔지 제가 파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독소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뇨가 있어야 당독소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려 왔는데요. 당뇨가 아니더라도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날 때 이때 더 심하게 당독소가 일어난다. 당뇨면 물론 일어나는 거고요. 당뇨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당독소는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가로축은 조식, 그 다음에 중식, 석식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정상인의 혈당 치의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식사를 하고 나면 좀 올라갔다가 140 정도에서 거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점심때도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라는데 요 시간대가 거의 한두 시간대다라는 건데, 혈당치 스파이크, 즉 당뇨를 가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 분들, 식후 고혈당은 140mg/dL 이상인 사람을 고혈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160 이상인 사람은 요 주의,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주의 정도가 아니고요. 무조건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거 제가 식사 후에 무조건 걸어라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걸어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당뇨 전조 현상이 나타나려고 하거나 앞으로 당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식후 한두 시간 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어쨌든 140 이상 올라가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심 먹고 났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저녁 먹고 났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노란색 걸로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죠. 이게 위험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자, 140, 150, 160 이상, 160 이상 올라가는 이런 혈당치가 자꾸 나오게 되면,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160mg/dL 이상은 당화하기가 쉬운 영역이다. 이 당화가 뭐냐면 당독소화 되어지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당독소. 당독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사람들은 이 당 농도가 이런 커브를 나타낸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식사를 한 뒤에 시간이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이렇게 시간의 변화를 가로축에 나타내고요. 혈당치의 농도의 변화를 세로축에다 이렇게 나타놓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100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14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100 이하로 90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다. 하지만 2형 당뇨병 환자,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커브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사람, 자 보시죠. 여기서 쭉 100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거의 200을 넘어가서 230까지도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다시 그냥 내려와 버려요. 쭉 내려와 버려요. 공복혈당 재보면 정상. 그래서 아침마다 공복혈당만 재가지고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형 당뇨병 환자 보시면은 150에부터 출발을 해서 쭉 250, 260까지 쭉 올라갔다가 식후 30분, 1시간부터 그냥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3시간, 4시간 후까지도 계속 고농도를 유지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유형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좀 전에 보셨던 140 이상인 구간이 거의 여기인 거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140 이상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 이러면은
당 독소가 만들어지기 쉽다. 혈당 농도가 높으니까 단백질하고 반응하기가 쉬운 몸이 되어진다. 이게 당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건데, 혈당치 스파이크가 있어도 결국 이 구간, 요 구간 있죠. 요 파란 색깔, 요 구간, 이 속에서는 당화 독소, 당 독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당 독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한국말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잘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게 독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당독소라고 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물질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독소입니다. 독입니다. 독. 당분이 독이 된다. 이 얘기인데요. 뭘까요? 영어로 나타내면 AGE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당뇨병이다. 그런데 당뇨병이 되어지면 당독소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가 오더라도 당독소는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독소가 뭔지,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종 당화 독소. 이 독소가 아니라 산물이죠, 산물. 그런데 정말 이 매스컴은 단어를 참 잘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당독소가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당독소라고 하는 이거는요, 우리 몸에서도 항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설탕입니다. 설탕 속에 당이 있죠. 근데 이 당, 포도당은요, 이 빨간 색깔인 적혈구, 이 적혈구하고 포도당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죠? 이걸 보고 당화혈색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당독소입니다. 당독소. 그러니까 혈중에 당이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의 적혈구하고 항상 만나가지고 이 포도당이 적혈구하고도 붙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붙는 거, 이게 당독소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당화혈색소를 우리가 측정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내가 당뇨인가 아닌가, 나빠지고 있나 좋아지고 있나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런데 그 반응도 결국 당독소 형태로 결합이 되어진다 라는 거죠. 이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여러분이 보통 나는 6이 나오더라, 6.5가 나오더라, 7이 나오더라, 어떤 사람은 11이 나오더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자, 그 숫자가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요. 뭐냐면, 이 내 몸 속에 들어있는, 내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적혈구 전부 다 중에 약 11%는 이 당분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적혈구다라는 거죠. 즉, 내 몸속에 돌아다니는 적혈구의 11%는 못 쓰는 적혈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 못 쓰는 적혈구가 되어진다.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시키는데 못 쓰는 적혈구가 많으면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면 나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담배를 피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적혈구의 양이 증가한다. 그런데 이 적혈구는요, 한 120일 정도가 되면 분해되어져 가지고 사라져 버리고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 4개월마다 계속 갈아 끼워주기 때문에 이 당이 달라붙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올라가면 곤란하다. 이건 비가역적인 반응이기는 하지만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하기가 그나마 좋다. 즉, 당 농도만 조절하면 이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리기는 쉽다라는 거죠. 자, 당화혈색소, 어떻게 붙는지도 한번 봐보죠. 이 빨간 색깔이 적혈구이고요. 이 파란 색깔의 그림, 육각형 그림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원래는 이 적혈구하고 떨어져서 돌아다니는데 이 적혈구에 포도당이 달라붙어서 결합을 해버리면 AB A1C라고 해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문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반응이 당화 독소, 당 독소가 되어지는 화학적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어지냐라는 건데요. 이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죠. 이 헤모글로빈에 아미노기가 있고요. 이 아미노기가 글루코스, 포도당에 여기 끝에 보면 CHO라고 요게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아미노기하고 알데하이드하고 만나면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반응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시켜봤기 때문에 이 아미노기와 이 알데하이드기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만들어진다. 당화혈색소가 높을 때는 이렇게 적혈구에 당이 많이 붙어 있고요. 낮을 때는 적게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못 쓰는 피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혈구, 즉 적혈구에만 포도당이 이렇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또 다른데 이런 데도 붙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늑골이라고요. 늑골에 이 척추입니다. 늑골에 연골이라고 있는데 이 연골에도 이 연골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도 포도당이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달라붙은 증명을 하는 그 연골을 뜯어내 가지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가루로 이렇게 뜯어낸 뒤에. 자, 보시면 여기 0, 0, 4, 1, 7 이게 뭐냐면 나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4세, 17세, 그 다음에 19세, 21세, 37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변해가죠. 39세, 45세, 64세, 76세, 86세, 88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왜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느냐. 갈색깔, 포도당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되어진다. 자, 연골에 포도당이 달라붙게 되면 색깔이 계속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즉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가역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노화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노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되어서 혈당이 높게 되면 이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버린다. 노화다,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우리 혈관벽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 이런데 악성 콜레스테롤도 안 좋은 콜레스테롤도 달라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벽에 뭔가 두꺼워지죠.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데 이 혈관벽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혈관벽에 이 혈중에 포도당이 돌아다니게 되고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이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이 혈관벽에도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독소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 당독소 때문에 결국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혈관에서 당독소가 만들어지면 동맥경화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혈관 단백질에서 당독소가 만들어지면요, 이 혈관은 비가역적으로 바뀝니다. 한번 달라붙고 한번 달라붙은 그 단백질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한다. 아까 그 적혈구처럼 재생되어지고 사라지고 재생되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 관리를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다른 심각한 질병들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요. 어떤 질병들을 일으키느냐라는 건데요. 자, 단백질과 그 다음에 과잉 단순당들, 이게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콜라겐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단백질하고 당이 달라붙는다. 이렇게 붙은 것이 당독소라고 하는데, 자, 이게 피부를 노화시킨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를 생기게 한다. 그 다음에 후종인대 골화증을 만든다. 네, 이게 아까 척추 같은데 네, 인대를 연골을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인대도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당뇨 합병증을 만든다. 알츠하이머도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골관절염도 일어난다. 백내장, 그 다음에 황반변성증. 결국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장혈관의 문제를 일으킨다. 결국 암도 일으킨다. 자, 결국 당독소, 혈당 스파이크가 불러오기 시작한다라는 거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췌장이 피곤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당독소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건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췌장이 피곤해진다라는 겁니다. 췌장이 피곤해지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심각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췌장암에 걸리면은 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피곤하게 살면 포도당 제대로 공급 안 되게 해주고 저혈당, 고혈당 갖다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를 많이 했다가 또 천천히 조금 했다가 많이 했다가 조금 했다가 이게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췌장의 베타 세포가 공장이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나기가 쉬워진다. 그 췌장에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들 주로 보면 한때는 음식을 많이 굶었다가 먹었다가 많이 먹었다가 적게 먹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 췌장에 베타 세포가 문제가 발생한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엄청 많이 분비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또 혈당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를 많이 시켜버리면 혈당이 저혈당으로 내려가 버리죠.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가 고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염증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2형 당뇨의 경우에는 보면은 인슐린 분비 저하, 고혈당 갔다가 저혈당 갔다가 이런 현상을 일으키면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이 췌장이 문제가 생긴다. 분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면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 정도가 되어지면은 이제 심각한 당뇨병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혈당, 저혈당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혈당치 스파이크. 몸을 망가뜨린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뇨병, 인지증. 이 인지증이 알츠하이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치매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간이라고 하는 게 암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혈당 스파이크로부터 몸을 지키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써놨네요. 나를 지켜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또 있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불러오는 또 다른 문제. 간헐 단식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확실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뒤지다가 이런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조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 파란 색깔이 조식을 섭취한 경우고 빨간 색깔 선이 조식을 먹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요. 파란 색깔은 조식을 먹고 나면 혈당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중식을 먹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갑니다. 석식, 저녁을 먹고 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잘 보시면 아침보다는 점심때가 혈당이 조금 더 올라가고 저녁때 혈당이 조금 더 올라가지만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폭이 작아요. 근데 아침을 빼먹어 버리면
자, 여기 이 아침 안 먹으니까 혈당이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쭉 갑니다. 너무 좋아요. 이 시간 동안은 이제 고농도의 혈당치에 노출되어지지 않으니까 당화혈색소,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적겠죠. 그런데 이제 점심을 먹는 게 문제죠. 점심을 이제 좀 더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제 문제는 이 고농도, 혈당이 고농도로 되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농도로 올라가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 아침을 빼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이걸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저녁에도 또 결국은 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아침을 먹는 식사, 먹지 않는 식사의 관계에 있어서 당이 올라가는 농도가 좀 더 높다라는 게 아침을 먹지 않는 경우에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건데, 요거를 인식을 하시고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점심 때 당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아침 빼먹었을 때. 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 아침을 빼먹으면 영양 실조가 많이 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 데이터를 뽑아 놓은 건데,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혈당치가 이렇게 빼먹고 하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90%의 사람이 영양 부족으로 빨리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영양 실조, 영양 부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밥,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혈당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안 올라가도록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라서요. 되도록이면 아침도 조금 먹고요. 점심 적당히 먹고요. 저녁도 적당히 먹는 소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간헐 단식을 하면서 18시간씩 간헐 단식 하죠.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점심, 저녁 또는 이 두 끼를 먹을 때 되도록이면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식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분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게 좋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적당한 비율로 잘 맞추어서 섭취를 하는 게 좋다. 또 이 당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여서 섭취를 하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슐린 분비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췌장이 위축되어진다.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는 것이, 그리고 새끼를 잘 골라 먹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식사법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당독소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을 시킨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으키는 문제다. 혈당 스파이크, 당독소를 만든다.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췌장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췌장에 염증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장시간, 18시간, 장기간,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18시간 간헐 단식하는 경우에도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니 혈당을 측정해 가면서 식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탄수화물, 점심, 저녁 먹을 때도 탄수화물을 줄여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거기에 비율을 맞추어 줘야 되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맞추어 줘야 되니까 결국은 소식을 할 수밖에 없다. 참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하루 세 끼 골고루 잘 먹고요, 골고루 먹는데 소식을 해야 된다. 그게 건강 장수를 하는 비결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세 끼 골고루, 그리고 소식, 이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채팅창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창 어디 갔나요?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윤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부터 함께하네요. 눈도 났나? 네, 무슨 말인지 참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세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타민C 3000 가루 먹은 뒤 위가 쓰리고 메스꺼워요. 알약은 괜찮은데요. 빈속에 먹기도 했어요. 가스가 너무 차요. 네, 그렇죠. 제가 가루로 된 비타민C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루가 쑥스린 이유는 빨리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비타민C를 먹고 이 음식하고 반응을 빨리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너무 빨리 녹아버리니까 음식하고 반응하기 전에 위벽에 가서 건드리는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알약을 먹는 게 더 좋다. 알약을 드셔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약, 비타민C는 알로 된 것을 먹는 게 좋다. 물론 가루도 좋긴 한데요. 안 먹는 것보다 가루를 먹는 게 훨씬 좋은데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가루를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가루를 먹을 수 있는 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꼭 알부터 먼저 시작했다가 나중에 튼튼해지면 가루를 드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삼투압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가 너무 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스는 이 몸이 정상화가 되어지면 차지 않는데 비정상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세포 대사가 촉진이 되어집니다. 즉 포도당, 탄수화물 대사가 굉장히 잘 되어지고요. 탄수화물이 분해되어져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고요. 생긴 이산화탄소는 원래 배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먹은 섭취한 음식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내가 먹은 음식물들은 결국 이산화탄소가 되어져서 사라진다. 에너지로 만들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되어진 뒤에 사라진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로 되어진 것이 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계속 들어있게 되면 혈중에서 다시 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 속에 가스가 들어와서 가스가 찬다. 방기가 만들어진다. 헛배가 불어온다. 복부 팽만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어떤 혹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 속에 미생물이 가스를 만들어서 생기는 거다. 또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입을 통해서 음식이 내려가면서 기포가 공기가 들어가서 가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가스가 너무 차요. 저런 가스는요,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가스로는 그렇게 많은 가스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내 몸에서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스, 그 가스이어야만이 그렇게 많은 가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비타민C 드시고 여기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만들어진 것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많은 가스가 미생물에 의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간 식사할 때 들어간 가스가 그렇게 많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상으로. 네. 그런데 내 몸에서는 내가 섭취한 밥 한 공기 탄수화물 그걸로부터 굉장히 많은 가스가 생산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 이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니 왜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는데 왜 식후 혈당을 왜 안 재냐 이겁니다. 식후 1시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이걸 재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심각한 당뇨 환자는 다 재겠죠. 24시간 모니터링 하죠, 요즘은. 그런데요. 지금 현재 당인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시는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 1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 연세가 제가 볼 때는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식후 혈당 무조건 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후 또는 2시간 후 또는이 아니죠 참 1시간 후에도 한번 재보고요 2시간 후에도 한번 재보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때 이게 1시간 뒤에 많이 올라갈지 2시간 뒤에 많이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주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식사 후 1시간 뒤에 병원에 가서 빨리 재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재면 좋죠. 뭐. 아니면 혈당 측정기 집에서 간이로 하는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요. 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토산 내일 도착하네요.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B, 비타민 C, 키토산. 혈당 있고 변비가 심합니다. 비오육기소 열심히 드셔보시면 잘 해결이 될 겁니다. 보통 변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3주 정도 후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시거든 전화 문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지실 겁니다. 신영미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눈누난나는 가수 제시 노래 제목이 그렇구나.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멋진 노래 제목이 있었군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자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혈당 한번 지금 연세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빨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한테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도 재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당 측정기 구매하셔가지고요. 구매하셔서 빨리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준비를 하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힘드시면 내과 병원에 가셔서 당뇨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밥 먹고 나서 딱 1시간 뒤에 피를 뽑고요. 기다렸다가 2시간 뒤에도 피를 뽑고요.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뭐 아침 공복 혈당은 다 정상이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쭉 올라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당뇨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추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따뜻한 저녁 되시고요. 즐거운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타는 냄새 안 나요? 우리 썸 타는 냄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